외측, 내측, 외측, 내측 이러면서 이런 생각은 저도 처음 해보는데 내 외측, 외측, 내측.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엘보 질환 같은 경우는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한테 생기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30대에서 50대 사이 그때 오히려 흔하게 30대요? 발생을 합니다. 내가 그 정도 나이대인데 뭐 팔꿈치가 아픈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변화로 점점 진행할 수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내원을 하셔서 관절염이나 외상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엑스레이 기본 검사로 시행을 하고 초음파 정도로 네. 일단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 수가 있고 정밀 검사까지 해봐야 될 것 같고 통증이 너무 오래됐다 그런 경우엔 이제 필요하면 MRI까지 정밀 검사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초기에 좀 진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를 또 빠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통증이 이제 안심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네. 네, 약물 치료, 그다음 휴식 해갖고 이제 염증을 살짝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주사를 해갖고 다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PDRN 재생주사 치료, 그다음 혈스방 풍부 혈장, PRP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플레이트레트 리치 플라즈마 주사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체해 충격파 치료 등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사랑 체외 충격파 같이 재생을 위한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근데 결국엔 재생이 필요한 시간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재생이 충분히 일어나는 동안 추가적으로 힘줄을 안 다치게 관리하는 게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 항상 보조개 착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 보조개가 해주는 역할이 어쨌든 팔을 뭐 안 쓰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팔을 쓸 때 내 힘줄에 가해지는 부하를 보조개가 좀 받아줄 수 있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는 보조개를 이제 일상생활할 때 그냥 항상 차시라 특히 팔을 써야 될 때는 꼭 차시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하실 수 있는 뭐 스트레칭이랑 근육 운동 같은 걸 같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스트레칭이나 근육 운동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트레칭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교육하듯이 한번 하시는 김에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 그냥 길 걸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루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인데 오른손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일단 앞으로 손을 내밀고 팔꿈치를 쭉 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최대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5초. 벌써 손끝이 떨리는데요? 그래서 5초 동안 버티고 내리고 반대로 이제 아래로. 그래서 또 5초.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이걸 풀어주시면 안 되고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아, 쭉 그렇죠. 느껴주시면서 최대한 최대한 세면서 최소한 5초, 5초 5초.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춤 동작 같은데? 약간 빠라바빠빠빠 빠라빠라. 팔을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좀 이상할 것 같고 아래로 내려서 하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밑으로 네. 살짝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가에서 하면. 이거 춤 동작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건 외측, 내측, 외측, 내측 이러면서 반응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반대로 하기도 좋고, 그지? 저도 그러면 함께. 내 외측, 외측, 내측. 이런 생각은 저도 처음 해보는데 자꾸 개그 욕심을. 환자들이 또 즐거워야지 그럼 우리가 이제 치료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환자분들을 효과적으로 재밌게 치료를 할 수 있게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지? 네, 이런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엘보로 이 수술까지 했다는 경우 본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사 치료 아니면 체해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증상이 안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힘줄이 굉장히 많이 찢어진 상태에서 진단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는 크게 관절경 수술 아니면 이제 절개해갖고 하는 그런 이 수술이 있는데 힘줄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수술을 다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얘기
해주실까요? 네. 관절경 수술의 경우엔 이제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내시경을 관절 안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무릎이나 어깨에서 보통 더 많이 하긴 하는데 팔꿈치도 같은 관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면서 힘줄을 얼마나 다쳤나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절경 기구로 다친 힘줄을 제거하고 피가 잘 날 수 있게 주변 조직을 만들어줘서 재생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힘줄 파열이 너무 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소한으로 절개를 넣어서 직접 가르고 들어가서 힘줄 상태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원래 힘줄은 되게 이 결이 살아있고 탄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흐물흐물해요. 어. 하고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콧물같이 힘을 전혀 못 쓸 것 같 그렇게 생겨 있거든요. 집게 같은 걸로 쑥 잡아서 뜯으면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당연히 남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그런 병든 조직을 다 제거하고 나머지 이제 결이 살아있는 탄탄한 건강한 조직을 모아서 뼈에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를 뭐 그렇게 많이 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술 중에 발생하는 뭐 출혈이나 감염 이런 위험성이 비교적 적어서 좀 일상생활로도 복귀를 빠르게 하실 수 있게 재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힘줄이 다쳐서 오래되면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변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도 처음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런 힘줄로 팔을 계속 쓰려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와, 원장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저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원장님과 엘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 봤던 저는 한 손 골퍼가 다시 생각이 좀 나거든요. 팔꿈치 말고도 골프를 할 때 또 이런 스윙처럼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다칠 수 있는 부위가 있을까요? 의외로 골프가 이제 갈비뼈 골절을 생길 수 있게 하는 세 번째로 흔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준비 운동이 안 된 상태에서 과하게 몸을 회전하면서 갈비뼈에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CT하고 초음파 등 추가적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리고 갈비뼈 말고 또 다른 부위가 있을까요, 원장님? 아까 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팔꿈치만 아프면 다행인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팔 전체를 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스윙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스포츠를 하게 되면 어깨, 아까도 어깨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되게 흔하게 발생을 해요. 어깨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4개의 힘줄을 통틀어서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워낙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이제 회전근개라고 많이 네, 들어보신 네. 적이 있는데, 뭐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안 좋아지고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퇴행성 변화가 올 수가 있어서 네. 힘줄이 탄력이 있고 잘 늘어나야 이게 다칠 일이 적은데 그걸 다 좀 잃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가끔 외래로 오시는 분들 보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아팠다거나, 물건을 들다가 아니면 손으로 어딜 짚다가 또 역시나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많이 아팠다. 근데 지금은 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탄력을 잃었던 힘줄이 그런 무리한 동작을 하면서 파열이 되지 않았을까. 뭐 실제 검사를 해보면 파열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좀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거나 파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파열이 있다고 무조건 다 수술을 하거나 꼬맬 필요는 없고, 네. 그 파열이 없으면 제일 좋고, 네. 근데 뭐 없어도 염증이 있어서 많이 아프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파열은 없는데 힘줄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 혹은 파열이 있어도 다행히 부분 파열로 조금만 진행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인 주사랑 운동 재활 치료로 환자분의 증상을 좋게 해볼 수가 있는데, 부분 파열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제 전층 파열인 경우에는 가만히 두게 되면 그게 점점 찢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어깨 증상이 있으시다 그런 경우에도 꼭 늦지 않게 진료랑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프와 같은 운동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을 정형외과 전문의 시선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회전근개 질환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원장님들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회전근개 파열이나 아니면 골퍼스 엘보 아니면 뭐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이제 과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한자성어가 생각나네요. 과유불급. 역시 여러분 뭐든지 중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셨을까요?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께 항상 외래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열이 심하게 생겼을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조금 아플 때 뭔가 그래도 진료를 해봐야겠다 해서 병원에 일찍 오셨으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이라던가 그렇지. 보조기라던가 그렇지. 그쵸 진행을 조금 늦추고 상태를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늦게 오시면 아무래도 치료 열심히 해도 결과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진행되기 전에 항상 좀 일찍 오셔서 진료를 보고 치료 관리를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또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병원에 새로운 외모 탑 1을 노리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 제가 노리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이 환자분들께 충분히 잘 전달이 돼서 필요한 치료 제때 잘 늦지 않게 받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병원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우리 권 원장님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곧 바로 보는 인터뷰,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관절, 척추 전문의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곧바로! 곧바로 외치!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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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